비중격 재건술은 무엇이며 언제 사용하나요? 비중격 재건 수술은 원래 심한 비중격 망곡증 환자를 위한 수술이에요. 코 안에 연골을 전부 꺼내서요, 밖에서 반듯하게 펴준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거죠. 요즘에는 이 테크닉을 코 성형에서도 같이 쓰고 있어요. 여러 번 코 수술을 받았거나 심한 염증으로 비중격 연골이 거의 없어졌을 때 주로 하죠. 이럴 땐 자기 갈비 연골로 새로운 비중격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술은 코의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숨 쉬는 것도 훨씬 편하게 해주죠. 콧날개 연골 제거는 무엇이며 언제 필요한가요? 콧날개 연골 제거는 말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콧구멍 모양을 유지해주는 그 연골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코 성형 수술을 하다 보면 연골이 많이 망가졌거나 어떨 때는 없어졌을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코가 찝혀 보이거나 콧구멍이 심하게 비대칭이 되거나 찌그러져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숨쉬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귀연골이나 갈비뼈에서 연골을 채취한 자가늑연골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연골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이제 성형외과에서는 이런 거를 조금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정말 중요한 수술이거든요. 이걸 하면 코 모양도 좋아지고 숨쉬기도 편해져요. 비곡 내리기는 무엇이며 언제 사용하나요? 비곡 내리기는 올라간 콧구멍을 내려주는 수술이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데 이거는 들린 코 교정하고 조금 달라요. 코가 들려서 정말 콧구멍이 많이 보이면 코 끝의 위치를 아래로 내려주면서 근본적인 모양 교정을 하는 거죠. 비곡 내리기는 콧구멍을 내려주는 효과는 있지만 들린 코를 내리는 것보다는 콧구멍의 비대칭을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보통 콧구멍 안쪽에 연골이나 피부를 이식해주거나 이런 걸로 코 날개 연골의 위치를 교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개인의 코 모양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골라야 해요. 연골이나 피부를 무리하게 콧 안쪽으로 넣으면 코가 좀 뭉툭해 보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식해놓은 피부가 티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수술이에요. 찌핑코는 무엇이며 어떤 수술이 필요한가요? 찌핑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콧 날개하고 코끝하고 이 사이 있잖아요. 이 경계가 심하게 안으로 푹 꺼진 거, 이런 걸 이제 흔히들 우리가 찝혔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면 콧구멍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삼각형처럼 올라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찝혔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를 보면 콧 날개가 많이 망가졌거나 코 이쪽 살이 너무 많이 제거를 한 거죠. 복코 수술 같은 거 하다 보면 피부 아래에서 연조직을 좀 제거하는데 그게 좀 과했을 경우, 콧 날개 연골이 많이 손상됐을 경우에 변형이 좀 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찌핑코라고 그러고, 찌핑코 교정을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게 찝혔냐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보완을 해줘야 돼요. 피부 아래쪽에 조직을 너무 많이 제거를 해서 찝혔다 그러면 진피이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피부를 조금 보강해 주는 거고요. 연골이 망가져서 찝혔다 그러면 연골을 제거해서 만들어 주는 거고요. 대부분은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해요. 이 수술은 코 안쪽으로 하기 때문에 겉으로 흉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가늑연골은 주로 코끝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때 써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코가 너무 짧고요, 들려있는 코를 약간 길게 하면서 높게 만들어야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환자분들이 화려한 코를 원하실 때 비중격 연골로 수술을 하게 되면 코끝이 좀 약해서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비중격 연골이 많이 휘어있거나 너무 작아서 재료로 쓰기 힘들 때 자가늑연골 많이 쓰죠. 제 수술은 여러 번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구축 이런 경우에 코끝에 흉조직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강하게 수축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코끝의 모양을 유지하고 버티려면 튼튼한 연골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가늑연골을 사용을 합니다. 자가늑연골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지나도요, 코끝 모양이 가장 덜 변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처음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선호합니다. 이 방법은 결과가 가장 안정적이고 오래 가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일단 갈비뼈에서 연골을 조금 떼야 되죠. 그래서 약간의 흉터가 생길 수 있고요. 개인적인 살성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미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시작점 낮추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마에서 코로
바뀌는 지점, 여기를 이제 시작점이라고 해요. 코에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실리콘을 넣을 때 실리콘이 가장 높은 부분, 그쪽 부분을 이제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실리콘을 안 쓰는 경우에도요, 이마에서 코로 넘어가는 그 부분의 뼈, 그 높이, 피부 두께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시작점을 조절하는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코의 길이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점이 높을 때는 코도 길어 보이고요, 인상이 좀 강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시작점 자체가 눈동자, 동공 라인 그 정도를 잡는 거를 많이들 좋아하세요.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얼굴 전체적인 균형이 좋아져요. 비중격 연장술이란 무엇인가요? 비중격 연장술은 코끝 성형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비중격 연골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비중격이라는 연골은요, 이제 우리 콧구멍이 두 개 있잖아요, 좌우. 그 가운데 콧구멍을 오른쪽 왼쪽 나누는 가로막 같은 납작한 연골이에요. 코끝에서부터 코 안쪽으로 깊숙이 있어요. 비중격 연장술이라는 거는 이 연골을 코끝 쪽으로 조금 더 길게 연장을 해주는 거죠. 어떤 연골을 덧붙여서 비중격의 방향으로 코끝을 연장을 시켜주고요, 콧 날개 연골을 거기다 묶어줍니다. 코끝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요,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짧게 만들 수도 있는 수술이죠. 비중격을 연장하는 재료를 이제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코 안에 비중격이란 연골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연골을 조금 채취해서요, 그 연골을 남아있는 비중격에 붙여주거나, 아니면 그 연골이 너무 작으면 자간늑 연골을 채취해서 자간늑 연골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자른 다음에 그 연골을 비중격에 덧붙여주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많은 코끝 성형 수술 중에서요,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코끝을 가장 확실하게 높일 수 있고 휘어진 코를 반듯하게 교정할 수도 있고 모양을 유지하는 데에서는 가장 좋아요.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코끝이 이제 처져 있거나 코끝이 휘어 있어서 비대칭이 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코 바닥 줄이기 방법과 권장하는 유형에 대해 알려주세요. 코 바닥 줄이기라는 수술은 콧볼 축소하고는요 전혀 다른 수술이에요. 좀 다른 개념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콧볼 축소를 생각하면 사실 코 바닥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콧볼이 큰 게 아니고 바닥이 넓은데 콧볼을 축소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콧볼 축소라고 하는 수술은 콧볼 이 양쪽에 흉터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코 날개 자체를 길이를 줄여서 콧볼을 작게 만드는 게 콧볼 축소예요.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콧 날개가 줄어들기 때문에 콧구멍이 좀 작아지고요, 콧구멍에 변화가 좀 생겨요. 비대칭이 생길 수 있고, 이 수술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원래대로 돌릴 수가 없어요. 한번 잘라서 없애기 때문에 흉터도 생기고 콧구멍도 비대칭이 생기는데 결국에는 원상복구가 힘들다. 콧볼 축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수술이죠. 여기에 비해서 코 바닥 줄이기는요, 콧볼 축소보다 훨씬 절개하는 그 범위도 보이지 않는 콧구멍 안쪽에 있고요, 콧구멍 안쪽 바닥 쪽으로 들어가서 그 안쪽에 콧 날개가 붙어있는 위치 자체를 띄어 올려서 안쪽으로 당겨서 붙여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콧볼 축소가 조금 너무 하기 무서워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코 바닥을 줄이는 수술 자체가 굉장히 효과가 많을 거예요. 특히 코 전체적인 모양을 유지하면서 좀 세련돼 보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권장할 만해요. 콧대 수술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콧대 수술만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코끝 모양이 아주 만족스럽고 콧대만 살짝 고치고 싶은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코 전체 모양을 바꾸려면 콧대 수술만으로는 좀 부족하게 되죠. 코끝을 피해서 콧대만 이렇게 실리콘을 넣으면 코끝 쪽으로 실리콘이 밀려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제일 문제는 밀려 내려오다가 코끝 쪽으로 실리콘이 뚫고 나올 수도 있어요. 가장 흔한 문제로는 콧 쪽에서 실리콘 경계가 좀 비쳐 보여서 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보형물만 넣고 코끝은 그냥 두면 잘 부드럽고 좋은데 보형물의 이 끝자락이요, 코끝이 움직이면서 경계가 좀 보일 수 있어요. 대부분은 코끝하고 콧대를 같이 고려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교정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코끝만 세우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콧구만 수술하는 경우도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콧대 높이가 어떻게 보면 딱 좋고 대칭도 잘 맞고 모양도 좋아서 거의 손댈 필요가 없는데 코끝이 살짝 아쉽다, 살짝 코끝이 처져 있거나 퍼져 있거나 약간 한쪽으로 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콧대를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콧대에다가 코끝을 살짝 맞춰서 하는 굉장히 제한적인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수술이죠. 대부분은 코끝 높이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요, 콧대하고 코끝 연결이 굉장히 어색해져요. 콧대에서 코끝이 이렇게 꺾이는 일이 생기죠. 꺾이는 부분에 연골이나 뭐 실리콘 보형물이나 이런 걸로 채워서 콧대와 코끝을 연결해야지 매끈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코끝만 수술하면 코가 약간 조금 길어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코끝하고 콧대하고 연결 부분이 꺼져서 코가 좀 끊겨 보이는 그런 변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코끝하고 콧대를 같이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코를 만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